2025 K리그 1의 화두라면 최강 전북 명가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리그 2의 어떤 특정한 경기에 축구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입했던 봤던 건 지난번에 빅버드에서 수원 인천 대결이 아니었나. 기성용 선수도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면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려운데 게다가 이제 하필 누가 짜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적을 하는데 그 팀이랑 붙었어.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산리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성수동 성수 대림창고에서 이제 행사를 열었었는데 제가 갔을 때도 대기자 수가 3자릿수였어요. 진짜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K리그 이야기를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식으로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K데이, 그 역사적인 첫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 차장 제가 작년에 K 모 회사 네. K 본부 퇴직하고 나서 네. 이 신분증이 새롭게 생겼네. 승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차장까지밖에 못했거든요. 제가 차장입니다 여기는. 네. 부장. 네. 이거 클로즈업 좀. 저 이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이 할 우리 유청 주식회사 차장입니다. K무역 네. 유청 차장. 한 제가 4번 잘리다 보니까 차장까지 왔네요. 차장 됐어요. 드디어. 감사합니다. 직장에 좀 붙어 있으라고. 저는 붙어 있려고 했는데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또 총망받는 우리 대리, 네. 임대리, 이명철 대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살면서 첫 회사인데요. 이제 대리직함을 드디어 달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꼭 제가 사장까지 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요, 네. 이 회사 사실은 사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정체불명의 회사. 정체불명. 승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최초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야기를 풍성하게 함께 나눠주실 인턴 사원 한분 모셨는데요. 네. 예,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했는데 왜 인턴으로 이런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K무역이 대단한 회사라고 이제 소문을 듣고 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제가 회계사 된 지 올해로 이제 15년 됐거든요. 15년 만에 제가 인턴으로 이 대단한 K무역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류 이렇게 차장 지금 처우에 대한 얘기는 나눴나요? 이재용 회계사랑? 예. 누가 이렇게 사자를 뽑았는지. 저희 원래 사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빠르게 승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차장 될까봐 아직 처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우리 K무역에 입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축구력입니다. 축구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인데, 네. 자, 이재용에게 축구란? 이재용에게 축구란 갑자기 어려운 거죠. 압박 면접이에요, 압박 면접. 축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손가락.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응원은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대표팀 항상 응원할 때마다 저도 뭐 2002년 내지는 그 이전부터 월드컵을 응원했지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끊을 수는 없는 그런 게 저한테는 축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K무역의 재무제표를 까는 듯한 뼈 때리기로. 네. 오늘 이게 7월을 맞아서 사실 지금이 이 동아시안컵 이제 대회 그렇죠. 휴식기잖아요. K리그 1 기준으로 21라운드까지 치르고 각 팀들이 살짝 한 3주간 휴식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또 6월까지 K리그를 살짝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5 K리그 1의 화두라면 최강 전북 명가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북 현대가 2010년대를 사실 지배했잖아요. 뭐 우승을 상당히 많이 했고 전북 왕조라고 해도 될 만큼 잘하다가 그런 팀이 2024년에 갑자기 11위로 쳐지면서 10위였나요? 12위입니다. 11위 맞죠? 11위는 대구. 네. 12위. 12위가 인천. 오케이. 11위가 대구. 10위가 그러니까 그만 그만큼- 축구 전문 기자 맞죠? 그러니까 저의 의식에 혼란을 줄 정도로 예. 전북이 못했다가 맞아. 그건 있어요. 예, 전북이 그만큼 작년에 어려웠거든요. 승강 플레이오프에 갔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살아난 다음에 감독을 바꿨죠. 그렇죠. 근데 그 감독을 본의 아니게 제가 영국에서 만났잖아요. 초반에 잘 못하니까 저한테 문자들이 왔습니다. 뭐 이상한 감독 만나고 와가지고 전북 망치냐. 저 사람 대표팀 왔으면 어쩔 그죠? 뻔했어. 저 사람 대표팀 왔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현재 1위고 압도적인 1등이고 1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돌아오니까 다른 팀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독주를 벌이니까 전북 잡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산업적으로 하자면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가 맞붙으면 현대가 더비잖아요. 그 경기에서 전북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전주성이 매진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일본에서 일본 팬들하고 같이 보는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저는 전주에서 네. 유청 기자는 일본에서 일본 전북 응원단과 함께 보는데 좀 가슴이 찢어졌고 좀 캐리가 많이 달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현대가 더비가 일본에서 각 팀의 팬분들이 모여서 당관을 했던 거였죠. 그렇죠. 네. 임영철 해설위원 네. 또 울산 팬으로 유명한데 네. 예, 그 현대가 더비 어디서 왔어요? 아, 집에서 왔습니다. 네. 후반은 화가 나서 근데 사실은 현대가 더비가 전북이라는 팀이 2025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초반에는 사실 4라운드, 5라운드까지는 전북이 또 무너지나? 라고 했지만 5라운드부터 21라운드까지 17경기 연속 무패란 말이죠. 근데 그 경기에 뭔가 그 서사가 함축돼 있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결집이 좀 돼 있는 뭔가 네. 탁 폭발이 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포획 감독이 오면서 전북이 어떤 축구를 하겠다라는 컨셉이 굉장히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무분별한 압박. 근데 그 압박마저도 잘 준비가 안 돼 있던 그런 모습이 기존에 아쉬웠던 전북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포획 감독이 오면서 확실한 지역 수비를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고 무리한 압박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선수마다 막아야 되는 공간을 지정해주면서 선수들이 딱 제한된 활동 범위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수비할 때는 간격이 유지가 되고 그런 지역 수비의 형태의 선택이 선수들의 체력의 관리 또 안정된 수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시켜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입생의 대박이라고 평가받는 콤파뇨 뭐 제공권도 제공권이고 최근에는 또 발로도 이제 득점을 좀 했었었는데 콤파뇨에게 일단 제공권 싸움을 맡기되 세컨볼이 떨어질 수 있는 지점으로 전진우 선수나 송민규 선수를 너무나도 적절하게 위치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콤파뇨가 떨궈주는 공 혹은 거기서 흘렀던 공을 침투할 때 전진우 선수가 적절하게 받아 먹으면서 그 득점력 뭔가 마무리가 터지지 않았던 전진우 선수의 폭발력도 포획 감독이 확실하게 일궈냈고 어떤 축구를 할지 또 이 축구를 했을 때 선수들의 장점이 요긴하게 활용이 된다는 걸 포획 감독이 적절하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북의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차장, 네. 저 친구 승진시켜. 아니 근데 차장보다 말을 많이 하면 이거 좀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뭐 전북 지난 시즌 몇인지도 모르고 몇인지 아는데 그만큼 제가 의식의 혼란이 죄송합니다. 첫 회사니까 힘이 아니 들어요. 저도 그 현장에서 그 경기를 중계하면서 이제 임영철 대리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이제 공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축구에서 이제 즐길 때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민규와 전진우가 하프 스페이스의 지배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수비할 때 송민규와 전진우의 플레이가 더 눈에 들어와요. 왜 사실 이거는 강팀이 약팀을 상대로 할 때 수비 전술이 아니에요.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할 때 공격수부터 전원이 수비를 해야 된다라는 컨셉인데 그거를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건데 바꿔 이야기하면 기존에 아무래도 좀 더 너무 공격에 무게를 두고 수비할 때는 정작 질서가 좀 흐트러졌었던 전북의 상황을 확고하게 잡아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공을 뺏겨도 내가 수비 시에 어떤 자리로 돌아와서 정확히 팀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북은 수비할 때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조직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다른 팀에게도 끼치는 어떤 그런 전술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빠른 공수 전환에 대해서 뭔가 무조건 압박만을 주문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수들의 기동력과 간격에 대해서 포획 감독이 분명 주문하고 있는 점들은 다른 팀들에게도 무분별한 압박보다는 선수단에 맞는 전술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역시 선수들의 장점에 걸맞는 뚜렷한 역할 설정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날 5월 31일에 그 전주성 매진시켰던 현대가 더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계 중에 승리가 최고의 마케팅이다. 이 매진된 K리그 역사상 최초로 매진된 전주성에서 그걸 느낀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이제 당연히 이겨야 질 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져야 마케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왔던 사람이 분명히 또 오거나 친구를 데리고 올 만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설위원 대리님이죠.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대립니다. 네,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축구를 하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경기 내용이 마케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 18, 19, 20, 21 5연패를 했던 전북
이 최강 전북의 그 왕조 시대 그렇죠. 그때와 네. 지금 돌아와서 2025년에 다시 왕조의 위용을 되찾아가는 전북. 이것도 네. 전북 현대라는 팀적으로나 K리그 전체로나 뭔가 마케팅에서 주는 영향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재무적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재무적이라고 한다면 네. 숫자를 한번 찾아보면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매출이 올라가냐? 그건 좀 아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제 재무제표를 한번 뽑아왔거든요. 뽑아왔는데 이제 참고로 전북 현대모터스 이제 회사가 재무제표가 2024년에 처음으로 공시가 됩니다. 재무제표상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면 외부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고 재무제표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커트라인이 매출액 500억이거든요. 매출액 500억이 넘은 게 2023년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감사받고 재무제표가 올라왔는데 2024년에 매출액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5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럼 2024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500억이면은 21년에는 그러면 매출액이 더 높았을 거 아니냐? 그건 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관중 자체가 2020년, 21년, 22년보다 23, 24가 전체 관중이 올라가면서 전북도 어떻게 보면 2024년에 관중이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그거는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네, 변수가 네.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감안을 하고 맞아요. 생각을 해야 그래서 되고요. 13,000 평균적으로 전북이 24년에 13,000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매출액을 보면 입장 수익이 한 42억 정도 나와요. 전체 매출액 500억 중에 입장 수입이 42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중이 많이 와서 성적이 올라서 관중이 많이 올라오면 전체 매출 올라갈 거냐? 그건 또 아닌 게 여기서 이제 관중이 2배가 온다고 하더라도 입장 수익 한 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전체 매출 500억 중에 상당 부분 어딨냐? 모기업의 광고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적으로 활력을 일으킬 거냐는 이제 그거는 맞는 말인데 엄청나게 일으킬 거냐는 좀 아니다. 그 자생적인 매출은 네, 제한적이다. 아직은 좀 멀었다. 그러니까 전북이 사실 ACL 엘리트에 나가거나 ACL2를 우승했거나 네. 클럽 월드컵에 나갔다면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을 건데 100억대 이상으로 네. 그걸 다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벌어들 수 있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관중이 올라가게 되면 광고 수익이 올라갑니다. 즉 이제 모회사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기업들에 대한 광고 수익, 지자체에 대한 광고 수익도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크게 보면은 관중이 올라갔다는 건 사람들 관심도가 올라갔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청자 수나 뭐 시청률도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광고 수익을 통해서 뭐 50억, 100억 이상의 외부 매출을 획득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방향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북이라는 구단의 재무제표 네. 이게 성적과 그 팀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이 구단의 영업이익에 어떤 네. 영향을 미치는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기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이런 이제 선순환이 좀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면 아마 계속해서 아마 팬층이 두터워지고 나면 그러면 아마 꼭 모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그거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대로 한 10년 정도 우상향 곡선으로 우상향을 아주 10년 정도 그리면은 네. 방향성은 괜찮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희망으로 한번 세게 돌려봅니다. 네. 아시아 부대가 있습니다. 네. 한몫 잡아올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만약 A시리에서 우승하면 그러면 더 박표가 클 수 있죠. 그 이번에 울산 현대가 1승도 못했거든요. 네. 1점도 못 얻었어요. 클럽 그런데도 한 월드컵에서. 130억 정도의 출전 수당을 얻었으니까 그 클럽 월드컵에 그러니까 전북이 ACL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4년 뒤에 클럽 월드컵에 나간다. 그러면 사실 이 누적 수익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클럽 월드컵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그러니까요. 그 8강 대차게 도전했던 이종효 감독이 우승하고 와서 우리 선수단 시설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당찬각오를 밝혔었잖아요. 그래도 50억 이상 벌었습니다. 네, 8강에 간 것만으로. 네. 국제 대회 중요성이죠. 그 우리가 사실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K리그가 이제 우리 리그는 참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의 가치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뭔가 타이틀을 거머쥐고 클럽 월드컵에 가서 해외의 최고 클럽과 싸우는 어떤 대회에 대한 가치 이것은 월드컵이나 무슨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아시안컵에 비해서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유럽의 문화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근데 보시는 분들은 물론 아직은 그 수가 조금 부족한 모자른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몰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국가대표팀의 국가대항전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몰입해서 보시는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대회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갖고 있는 콘텐츠로서의 잠재성은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 구단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어쩌면 유일한 창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북 정도 되는 구단도 당장은 자생할 수 있는 구단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러면 모든 팀들이 다 자생이 지금 어렵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가장 크게 한 번에 상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확률 높은 수단은 무엇이냐? 결국은 국제대회라고 봐야 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리가 항상 경쟁력을 유지해야 될 중요성이 결국은 자생을 위해서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리그 구단들은 자생할 수 있을까? 이거는 따로 떼가지고 한번 제대로 다뤄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전북이 되살아나면서 리그에 끼치는 어떤 파급 효과 또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평균 관중 자체가 지난해 전북이 리그 10위였잖아요. 현재까지 A매치 휴식기인 지금 평균 관중이 2,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대로 쭉 가면 지금 현재 17,700명 정도거든요. 2만 관중 충분히 갈 수 있다. 전북이 만약에 2만 관중의 수준에 오른다면 이거는 우승보다 더 좋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북이 왕조가 됐을 때도 2만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평관이 2만까지 가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홈 경기에서 이기고 뭐 울산이란 상대를 만났으니까 매진이 됐겠지만 2만대 이상으로 올라온다. 근데 우승과 함께 물론 우승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2만으로 간다면 전북은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만 갑니까? 뭐 안 갑니까? 가야죠. 예. 제가 보내드릴 건 아니고 전북 팬들이 이거 보신다면 네. 보내주세요. 내기 한번 할까요? 19,000 2만 원 내기? 갑니다. 2만 갑니다. 단장님 보셨죠? 2만 원. 예. 2만 원 갑니다. 너무 싸게 불렀네. 너무 싸게 불렀어요. 너무 싸게 불렀어요. 자,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K리그 1, K리그 2 6월 30일까지의 리그 각 구단별 평균 관중을 뽑아왔는데 제가 K리그 1보다 K리그 2의 관중 추이를 보고 좀 놀랐어요. 작년에 K리그 2의 전체 평균 관중이 경기당 3,800명이었는데 현재까지 각 팀이 홈 경기를 이제 9경기에서 10경기 전남 하고 이제 충북 청주 FC 같은 경우는 한 6, 7경기 정도를 치른 상황인데 4,500명이에요. 수원과 인천이 최근에 붙었을 때 22,000명이 들어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K2 최다 관중이었고 사실 전북이 지난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K2 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까지 내려온다면 우리 평균 관중이 5,000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원의 맛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K리그 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난 시즌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수원이 강등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강등 당하는 시즌에도 수원 팬들이 엄청나게 구름 관중이었어요. 근데 강등 당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모두가 수원이 오길 바랬습니다. 모 구단은 벚꽃 축제를 하는데 수원이랑 붙은 겁니다. 그해 관중을 거의 다 클리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관중 목표를. 수원 팬들이 전날부터 와서 먹고 자고 놀고 술 먹고 경기 보고 또 놀고 가니까 시가 달라졌대요. 수원 삼성 기준 원정 경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수원의 원정 팬들이 와서 그 지역의 경제 그렇죠. 활동을 경제 활성화를 다 시켰는데 그러면서 팬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 깨달았는데 잘할 때도 좋아하지만 못할 때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인천이 떨어졌잖아요. 인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관중이 10,000명이 넘는데 지난 시즌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죠. 사실. 지난 시즌 인천의 K리그 1에서의 평균 관중이 1,950명인데 현재까지 K리그 2에서 뛰는 인천의 홈 평균 관중이 11,000명입니다. 넘었어. 물론 한 명. 그 한 분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10,000명대의 K리그 2 평균 관중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은 저 놀라운 일이거든요. 수원 팬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악에 받쳐서 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기존 강등을 당했을 때까지의 구단에 좀 아쉬웠던 운영이라든지 전력 보강이 좀 안 됐던 점들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수원 팬분들이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좀 지쳐 계신 팬분들도 꽤 계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강등이 되는 순간부터 얘네 봐라 여기까지가
내가 가서 좀 혼내내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N석에 가시고 다시 W N석 가시고 응원석에 가셔가지고 정말 악에 맞춰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좀 분노에 차신 상태로 다시 우리 팀을 일부러 올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천 팬분들에게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는 요즘 주말마다 경기를 보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인천 유나이티드도 사실 잔류왕이라는 타이틀을 매 시즌마다 좀 만들어내면서 잔류라는 성과를 내왔긴 했지만 그게 사실 리그에서의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던 시즌도 있었지만 그때도 주말마다 매번 이기는 재미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천 팬분이 되게 오래 되셨던 분도 내가 응원한 일에 이렇게 주말마다 이기는 맛으로 경기를 보는 게 낯설면서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게 뭐였지? 약간 이런 농담 섞인 반응까지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안 지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안 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정환 감독이 보여준 뭔가 선수들의 확고한 인천만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냈던 점, 무고사나 바로와 같은 좋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또 돋보이는 점, 박승호 선수도 물론 있고 제르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이기는 맛을 좀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천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는 이유도 명확하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리그 2가 흥할 수 있는 배경에 약간 역설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K리그 1에서 봤던 익숙한 팀들이 한 팀 한 팀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산, 성남, 경남, 전남, 수원에 이어 인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팀 팬들, 그 팀의 어떤 선수단 관계자 선수들은 아프겠지만 K리그 2의 흥행의 가장 큰 활성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양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팬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리그 아니, 전체 미묘하지만 그쵸. 미묘하지만 모두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팩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평관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K리그 2의 어떤 특정한 경기에 이렇게 축구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입했던 봤던 건 지난번에 빅버드에서 수원 인천 대결이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집에서 TV로 봤는데 진짜 1층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2층까지 열어줬다고 그러니까 하죠. 네. 이 매치데이 수익이 네. 구단의 어떤 매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네. 전북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네. 아까 이재용 회계사 우리 이지용 인턴이 네, 인턴입니다. 얘기를 해줬는데 네. 유럽의 명문 구단의 경우 네.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가요? 일단 한국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전북 같은 경우는 매출액 500억에 입장 수익 한 34억 정도 된다. 인천 말씀드려 보면 인천이 작년에 매출액 230억, 236억 원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입장권 수입이 23억 정도 났습니다. 대략 한 10% 내진 조금 그 아래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게 한국이고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유럽 구단 중에 리버풀 요즘 잘하잖아요. 리버풀이 이제 아직 최근 실적은 안 나왔는데 작년 23-24 시즌 기준으로 보면 리버풀 같은 경우가 매출액의 한 16.5% 정도가 매치데이 수익이거든요. 한국보다는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그렇지만 압도적이지 않은 게 워낙 그쪽은 커머셜 매출이 커요. 이런 유니폼 이런 거 많이 팔리잖아요. 그거 말고 어쨌든 매치데이만 보면 대략 원화로 1,900억. 단위가 공이 한 2개 정도 더 붙어야 돼. 자, 아까 전북이랑 인천 얼마라고요? 아까 34억, 23억 네 이러는데요. 네, 1,900억. 1,900억. 네. 부럽네요. 숙연해지죠. 기리치를 살만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갑자기 현타가 와서 가야 할 길을 거기로 가야죠. 거기로 가야죠. 공 2개 말고 하나 정도는 더 붙는 걸로. 네. 네. 풋볼리그 시절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여기도. 당연히 안 그랬죠. 네, 92, 93 이전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재무자료 좀 한번. 그때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로 가면서 모든 게 좋아졌고,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걸 목표로 삼아야죠. 그거 당연히 네. 목표를 삼아야 되고, 우리도 진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명품 리그를 지향을 해야죠. 그때는 저희도 이렇게 뭐 수익 나눠봤나요? 그럼 그때 중계복도 이제 명품으로 입고. 명품 이거 명품으로. 이것도 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금박 좀 칠하고 해. 종이가 너무 얇아. 사원증인데. 아니 우리 딱 그때는 금 한 돈짜리 딱 해서 네. 해가지고 마크 하나. 음각 아니라 양각으로 양각으로. 이렇게 얼굴도 파고. 예. 꿈 같은 얘기다 진짜. 예. 자, 우리 리버풀의 그 1,900억 네. 예, 그 매치데이 수익을 이제 꿈꿔보면서 일단 190억 정도부터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K리그 21라운드 동아시안컵 휴식기를 앞두고 치러졌던 마지막 경기가
사실은 K리그의 모든 한국 축구에 관심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그날도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예. 저도 있었던 6월 것 같은데. 29일 일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성용 더비 서울과 포항의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모두가 레전드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좋아했고 우리가 지금도 언급했던 리버풀의 슈퍼 레전드인 제라드도 리버풀에서 은퇴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딴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오늘은 내가 선발 나갈 줄 알았는데 너 벤치네. 그거 이제 좀 나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레전드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원클럽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동화 같은 거일 수 있어요. 잘하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하이 팀에서 왔다. 그럼 당연히 위로 올라가기 마련이고 또 잘하는 선수가 잘하는 팀에 있으면 그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이 팀은 계속 우승을 해야 되는데 기성용 선수도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면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려운데 게다가 이제 하필 누가 짜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적을 하는데 그 팀이랑 붙었어. 네, 그 팀이랑 붙어서 그 뭔가 인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나왔고 다시 돌아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지금 물론 많은 선수가 뛰고 있고 좋은 선수가 많지만 국민들이 모두 알만한 K리그 최고 스타가 누구냐? 사실 기성용이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급이 엄청났고 저도 사실 경기 전에 불려나갔잖아요. 그 프리뷰 프로그램 불려나갔는데 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알바비를 획득하면서 죽지 말자. 장렬히 전사하지 이거 말자. 장렬히 전사하지 말자. 왜냐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정도로 첨예한 그거였고 하여튼 뭐 기성 선수 그래도 끝나고 나와서 얘기할 때 팬들이 우는데 저도 좀 찡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 팬분들에게 특히 기성용 선수가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컸을지를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서울 팬분들이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고 슬퍼하셨고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신 팬분들도 꽤 계셨었는데 저도 이분들에게 기성용 선수가 어떤 의미일까 좀 더 깊이 좀 찾아보고 싶어서 유럽에 기성용 선수가 진출을 했을 때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언급을 했는지 또 서울 경기장에도 찾아봐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는 한 기성용 선수가 서울 경기장을 찾았던 적도 있었고 항상 FA 서울에 가고 싶다. 나는 한국에 가면 서울에서 뛰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방송에서도 해오셨던 선수가 이제 기성용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서울 팬분들도 이전 귀네슈 감독이 있을 때 기성용 선수가 정말 엄청난 기대를 받고 FA 서울에서 데뷔를 했을 시절, 중요할 때 골을 넣어줬던 시절, 그리고 기량은 인정받아서 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또 유럽에도 진출하게 되고 이런 시기들을 함께 해오셨던 팬분들 입장에서는 기성용은 우리가 키운 선수고 우리를 생각해주는 선수고 우리의 자랑과도 같은 선수다라는 느낌으로 기성용 선수의 그 위대한 유럽 커리어가 쭉 이어질 때도 끊임없이 기성용 선수를 응원하고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5년가량 이제 뛰어줬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다시 우리가 가까워진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셨을지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가 기성용 선수가 현장을 찾을지 그리고 팬들 앞에 서서 뭔가 얘기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중이 2만을 간 넘은 정도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더 많은 관중이 오셨어야 되는데 서울 팬들의 어떤 분노와 실망이 담긴 숫자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마케팅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 구단의 성적에 의한 마케팅도 있고 구단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마케팅도 있고 또 구단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마케팅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리그 차원에서 우리 리그를 알리기 위해서 뭔가 더 대중적으로 유명한 존재와 함께 어떤 마케팅을 위한 협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K리그에도 최근에 그런 시도가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K리그의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한 꼭 선수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또 다른 뭔가의 수단을 활용해서 홍보했던 수단으로는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산리오 캐릭터인 것 같아요. K리그의 IP를 어떻게 보면 산리오 캐릭터와 융화해서 굿즈를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팬분들에게 또 많은 반응을 일으킨 그런 좀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이명철 의원 그때 현장에 갔다 온 거 SNS 인증했던 거 기억하는데 2번 다 갔다 왔어요. 작년에는 이제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성수동 그 무신사 스토어의 성수에 있는 성수 대림창고에서 이제 행사를 열었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대기줄이 엄청났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초대받아서도 가고 한 번은 제가 직접 그냥 구매를 목적으로 또 한 번 방문하기도 했었었는데 제가 갔을 때도 대기자 수가 3자릿수였어요. 진짜로요? 네, 제가 좀 대표적인 굿즈들이 몇 개 좀 가져왔거든요. 네.
이렇게 무거워해. 그래서 집게라도 좀 주세요. 거기. 대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교동 수원 캐릭터. 네, 한번 예, 좀 이거 인기 되게 봐주시죠. 많더라고요. 네. 너무 그리고 귀엽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울산 그 가방 키링이라고 해서요. 가방 모양 키링인데 가방에 걸고 그러면 되게 귀엽습니다. 시나몬으로도 이제 그려져 있고 그리고 광주 이 폼폼프린이라고 하죠. 예. 스티커입니다. 이 친구는 저도 합니다. 아, 다행이다. 내가 아는 거 맞았어. 예. 예. 오, 굉장히 귀엽죠. 스티커를 되게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고 귀엽네요, 진짜. 대구의 마이 멜로디 이게 그 경기장에서 방석처럼 쓸 수 있어요. 아, 마이 멜로디.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 우리 딸이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이외에도 보면은 뒤에도 되게 많은데 헬로키티. 형수님 드려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 헬로키티는 저희 집 대장님이 좋아하시는. 이거 감사. 네, 신발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단마다 산리오 캐릭터를 하나씩 지정을 해서 관련 굿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되게 귀엽죠? 근데 네. 퀄리티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 제가 갈 때 이미 그때 수원 한교동 굿즈는 다 매진이 돼서 첫날 갔는데도 아예 싹 그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것도 많이 봤었고 제가 이른 시간에 갔는데도 그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다른 분들 후기를 좀 보니까 시간 지나서 여러 구단들이 다 매진돼 가지고 늦게 가신 분들이 왜 우리 팀 없냐라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사례도 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러면 그런 산리오와 협업을 했을 때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왔는지 아니면 산리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K리그로 유입하는 효과는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게 따로 뭐 집계가 되거나 한 건 있을까요? 따로 집계된 자료는 제가 찾기로는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체감을 해봐야 되는데 주로 그런 분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시는 분들은 역시 평소에 K리그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인데 K리그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직접 다른 친구들을 K리그 팬으로 유입시켜야지 혹은 우리 팀 팬으로 유입시켜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군가한테 야 경기장 가자. 근데 축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 경기장 가자라고 하면은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분으로서는 되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산리오 캐릭터 영화에서 너 산리오 좋아하지? 우리 같이 이거 귀여운 거 보러 가자. 구매하러 가자 하면은 그를 통해서 이제 리그에 평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산리오 캐릭터로 이제 오셔서 직접 구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옷들이나 이런 의류들 이런 인형들까지 있어서 산리오 캐릭터 구매를 하시고 직접 경기장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팬분들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창구가 열렸다. 네, 그 정도의 의의를 좀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돈에 가장 밝은 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인턴. 예. 이 K리그 산리오 굿즈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산리오 굿즈 너무 좋고요. 왜냐면 산리오가 요즘 제일 핫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산리오가 뭐 최근 2년간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최근에 했던 이제 그 성수동에 했던 팝업 스토어에 보름 동안 6만 명이 왔는데 1인당 5만 원씩 썼대요. 지금 저한테 계산하라는 눈빛. 저희는 계산 못해요. 30억입니다. 네, 보름 동안 30억이니까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뭐 재무적으로 K리그의 뭐 어떤 뭐 매출이나 이익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요즘 성수 임대료가 엄청나거든요. 네. 보름 동안 하면 임대료만 한 3, 4억 내야 돼요. 일단 그거 줘야 되지.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제작비 있지. 그리고 이거 나눠줘야 되는 이제 산리오 라이센스비. 그리고 무신사가 운영했거든요. 무신사도 나눠줘야 되고 하면 연맹이 가져가는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유의미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나도 되게 좋고 왜냐면 나도 팬이긴 하지만 경기장 외적으로 친밀감을 더 가진다는 측면에서 좋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내지는 성수동이니까 성수동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많이 가시죠? 젊은이들 되게 많아요. 아니 왜 망설이? 머뭇거려. 아, 네. 그러니까 인턴.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다 거기 있어. 젊은이들이 많네. 다 거기 여기. 있어요. 우리 그리고 여성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성수에서 한 파업도 통계 자료로 보면 여성분이 한 61%가 왔고요. 그리고 20대가 한 42%. 그러니까 30대가 29%. 어떻게 보면 젊은 층 여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구의 팬층이라고 하는 어떤 남성들, 중년 이상의 남성들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턴 이렇게 그렇죠. 중년 제가- 이상의 네. 남성들과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타겟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에서 가장 강력한 구매력을 이제 실행하는 주체가 맞아요. 2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 아낍니다. 그분들은. 네. 마음에 들면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써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공략하는 시도가 필요하겠는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IP가 뭔지도 모를 때부터 IP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축구는 원래 하잖아요. 네. 그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고 감독이 하는 건데 그러면 팀이나 연맹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지적재산권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팀들이 조금조금하게 한 것도 있어요. 뭐 F솔 맥주도 만들었고 울산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집합적인 권리를 쓸 수 있는 연맹에서 이게 딱 해서 나온다는 건 대단했던 것 같고 사실 연맹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줘야 팀들도 우린 거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스타디움을 바꿔서 내는 수익이 가장 큰데 유럽에서는 이거 아직 우리가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상업 수익이나 아니면 매치데이 수익을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 이런 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타디움을 바꿔서 뭔가 수익을 내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새로운 주제로 이제 또 다른 주제. 그거는 저 냉정히 현실적이니까 네. 저 승진이에게 현실적인 얘기만 할게요. 네. 지금 못 해요. 지금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몇 년 뒤에 이걸 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 아닐까. 이 IP라는 게 저도 네. 20년 넘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가에서도 최근 들어서 점점 강력한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중요하죠. IP라는 게 정확하게 네. 어떤 개념인지 네. 전문가로서 이제 뭐 전문 IP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IP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 네. 회계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IP는 사실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이제 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식을 활용한 모든 재산권. 그래서 뭐 좁게 보면은 뭐 이런 문학이나 뭐 음악, 미술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좀 더 이제 더 넓게 보면 이제 어떤 뭐 캐릭터 내지는 뭐 세계관, 뭐 어떤 스토리, 뭐 라인 이런 것까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게 IP 사업이고요. IP 사업을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떤 거냐, 어디가 있냐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일본이 제일 잘하겠네요. 산리오나 포켓몬 컴퍼니가 어떻게 보면 IP 온갖 데에 다 붙어 있잖아요. 사실 캐릭터 산업을 일본이 진짜 잘하잖아요. 네. 좋은 캐릭터가 많기도 많고. 네. 우리나라도 뽀로로 이런 거 있잖아. 있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중적인 니즈, 글로벌적인 니즈도가 조금은 부족하고 오히려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제 K-팝 아이돌들. 그렇죠. K-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제 굿즈들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한국의 또 잘하는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K리그 입장에서도 되게 아쉽죠. 그래도 1년에 수십만, 수백만이 보는 스포츠인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1년에 뭐 한 30-40번 정도만 노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의 영역에서 조금 이제 매출을 만들어 보자. 내지는 좀 더 경기 외적으로도 좀 이제 교집합을 한번 팬들이랑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IP 사업은 이제 스포츠 구단들에게는 요즘에는 이제 필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리오 팝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팝업이 아니라 상시로 편의점에 들어가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예전에 맥주처럼. 네네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크보빵. 그렇죠. 그거는 참 진짜 부럽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띠부띠부씨를 네. 받기 위해서 막 구매를 했었고 심지어 저도 궁금해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몇몇 편의점은 다 재고가 나갔더라고요. 매진까지 발생할 정도로. 그럼 내년엔 크리크빵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그 제과 제빵 업체들을 좀 누가 컨택하나요? 연맹에서 연맹에서 아니 사장님이 하시겠죠 뭐 네. 그러면. 제 사장님 저기 사장님 지금 문자하고 계신데 지금 네. 문자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맛집을 찾아보고 계시네. 빵집 알아보고 계신데. 네. 네. 아 진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KBO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쌍둥이, 거인, 호랑이가 있는데 마스코트. K리그는 아직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도 실제로 반장 선거까지 했을 정도로 각 구단마다 있긴 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캐릭터가 네. 이게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블로코라고 해서 요즘에 네. 유니폼들도 일상으로 많이 입잖아요. 근데 너무 유니폼 같으면 또 너무 또
또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게 입기가 어려우니까 음. 차라리 캐릭터라든지 로고 같은 거를 좀 세련되게 좀 이렇게 다변화를 하면은 블로커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고 다양한 굿즈에 넣기도 좋아서 캐릭터는 각 구단마다 꼭 개발해야 된다. 제가 연맹에 가서 좀 말씀하셨습니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네. 네. 실제로 응. 그 말씀하신 캐릭터 얘기하니까 네. 그 분데스리가 캐릭터들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에른 미넨에 김민재 선수가 입단할 때 받았던 그 인형 베른이라는 애가 있어요. 곰이에요. 이 친구가 얼굴을 바꿨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성형수술했냐? 우리 베른이를 돌려줘라. 디자인을 조금 바꿨나 보다. 디자인을 바꿨는데 우리가 알던 그 베르니가 아니야. 우리가 알던 우리 베른이가 아니야. 이런 게 나왔고 만우절에 네. 이 친구들이 뭐 클럽에서 난동 부렸다 뭐 이런 만우절 기사가 나갈 정도로 되게 친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말씀하신 그게 생각난 것 같아요. 그 그쵸, 정도가 그쵸. 된다면 맞아요. 이 친구들 자체도 정말 많이 팔릴 수 있다. 우리는 바꿨다고 뉴스가 나오면 그런 게 있었어? 다들 처음 알게 되면 제가 뭔데? 네. 제 생각인데 디자인은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가지고 잡으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전북의 경우도 이전 저 마스코트와 다르게 지금 저 나이티 지금은 여기 없지만 전북의 나이티만 봐도 현대자동차라는 모기업 이미지에 맞게 조금 더 그 자동차 로봇 같은 느낌 그런 좀 느낌으로 이제 잘 다듬어서 새로운 마스코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단마다 상징적인 디자인을 넣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마스코트를 좀 더 우리가 마케팅 때 활용하려면 그냥 단순한 디자인과 생김새를 넘어서 서사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관을 넣어줘야 돼요. 네. 요즘에는. 네, BTS가 사실은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암이라는 강력한 팬층을 만들어낸 배경에도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사가 이제 녹아 있고 이 안에 어떤 스토리가 녹아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캐릭터성과 맞물려서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되게 약간 큰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기업 내지는 구단에서도 좀 롱텀으로 좀 바라볼 만한 기획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리그의 주체 연맹도 숙제가 있는 거고 각 구단도 숙제가 있는 거고 구단에 있는 실무자들도 이제 숙제가 있는 건데 야 이거를 누가 딱 체계화 시켜서 네. 어떤 식으로 이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화두를 띄워주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영화 감독님을 연맹해서 섭외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감독이. 네, 영화 감독이나 작가를 그래서 각 구단마다 뭔가 시나리오를 짜주는 거죠. 저희가 수주하시죠 이거. 아니 영화 감독 한 분 아는 분 있잖아. 영화 감독 한번 아는 분 있죠. 근데 그분도 좀 이렇게 세계관이 네. 좀 이렇게 치우친 면이 있어요. 파란 팀에. 그래서 좀 안 치우친 분. 그리고 제가 아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은 진짜 축구 팬이고 라민 야말 좋아하시는 봉모 감독님. 봉모 감독님. 예, 저 학교 선배신데 모실 수 있으면은 통화가 안 돼요. 그냥 전화를 안 받아. 그냥 선배인 걸로. 전화를 안 받아. 번호는 있어. 인증해줘? 아닙니다. 괜찮아요, 부장님. 아니 인증해줘? 아니요. 지금 해봐 전화? 부장님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요. 네. 예. IP라는 게 어떤 독점적 권리일 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서로 이익을 위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건데 K리그라는 이 브랜드가 네. 할 수 있는 IP와 관련된 사업 모델, 수익 모델. 네. 그 회계사님 네. 우리 이재용 인턴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네. 몇 가지 좀 그냥 던져주세요. 요즘에 하고 있는 이제 뽑기 카드 뭐 이런 거는 되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의류 특히 요즘에는 의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류가 왜냐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의류를 좀 평소에 입을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 뭐 무신사랑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다양한 생산자를 구해가지고 의류 좀 했으면 좋겠고. 의류도 약간 네. 랜덤박스로 네. 희소 가치를 부여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할 만한 딱 그 류를 그렇죠. 모델을 잘 세워서 그쵸. 한 다음에 랜덤 박스를 하는 거예요. 나올 때몇 사람. 크모빵도 약간 그렇게 하죠. 원하는 띠고실 나오는 랜덤 박스 하잖아요. 네, 네. 그쵸.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디 스튜디오를 갔는데 어떤 작가님이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부조종실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뭐 카메라 감독들은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카드 나올 때까지 샀더니 그렇죠. 15개를 샀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두산빵을 사도 거기서 키움 카드가 키움 띠부띠부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단 빵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배신 아니야 배신?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룰입니다. 네. 이게 마케팅을 모르네 류차장. 그래서 더 저 구매하게 되는 하나 거죠. 사 먹기도 어려워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번에 팝업하면서 이제 팬들 중에 좀 불만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살리오 팬도 있고 K리그 팬도 있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나는 헬로키티 좋아하는데 왜 우리는 왜 한교동이냐.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이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랜덤 박스로 푸는 거지. 자, 우리 사원들의 얘기는
예, 주식회사 K무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사장님 저는 아닙니다. IP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아이디어가. 우리 이재용 인턴도 얘기했는데 우리 임대리, 류 차장 네. 생각나는 뭐 좀 괜찮은 기발한 IP 관련 뭐 사업 모델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아까 엔터테인먼트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를 K가 엮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뭐 K리그 그 뭐라고 하나요? 엠버서더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K리그 뭐 공식 연예인 이런 거보다는 홍보대사. 엠버서더죠. 구단별로 K-팝 혹은 K 배우들과 제휴를 맺어서 이분하고 같이 IP 사업을 하자. 그러면 그러면 하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돈이 많이 드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팔아보면 외국의 그냥 팬들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팬들은 다 사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특히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구를 되게 좋아해요. 뭐 울산을 좋아하거나 서울을 좋아해요. 그러면 DC를 좀 해줍니다. 이 감정적으로 동화되기 때문에 DC 해줄 수 있는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막 매칭을 한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매하면 해외에서 이걸 엄청나게 사가는 걸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제가 뭐 그 아이돌한테 입혀가지고 제가 판 건 아니고 어디서 팔았는데 그 수익을 봤는데 국내 수익보다 해외 수익 거의 2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왜 사가? 대화하고 싶고 예전 건 다 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시즌 건 내가 사야 이분하고 내가 대화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말씀하신 비싼 것처럼 그분들이 더 비싸죠. 구단 가치보다 더 될 수 있어요. 상징 가치는. 근데 내가 서울 팬이야. 울산 팬이야. 뭐 대전 팬이야. 하고 싶잖아요. 내가 뭐 홍보대사 이런 게 아니라 쓰세요. 그 대신 제가 원래 이만큼인데 조금 할인해 드릴게.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이거는 아마 뉴스에 날 정도의 그걸 거예요. 옛날에 구자철 이제는 선수가 아니죠. 구자철 디렉터의 신예은 씨가 진짜 좋아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구자철의 생일 축하 메시지에 대한 신예은의 반응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신예은 넘사벽 구자철인데 누가 봐도 자철이를 미안합니다 디렉터님. 근데 만약에 제주 굿즈에 신예은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 더글로리 그 한참 인기일 때 신예은 굿즈 나와봐요. 해외 다 사고 싶을 걸. 물론 이제 재밌게 그런 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이것도 공상이지만 붙일 수 있다면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진짜로. 예. 저도 생각한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있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발전이고 하나는 좀 새 아이디어거든요. 발전은 산리오 캐릭터가 지금 너무 귀엽고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조금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한교동 아니면 뭐 울산의 시나모를 뭐 포차코의 전북도 그렇지만 산리오 매장 갔을 때는 우리 팀이 이 캐릭터랑 연관이 돼 있구나. 너무 귀여워서 굿즈를 사요. 근데 그 팀 홈경기장에 가잖아요. 우리 팀이 이 캐릭터랑 콜라보를 했었나?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수에 갔는데 시나모롤 관련된 굿즈를 물론 팔 때도 있었죠. 그 산리오 매장이 이제 다 오픈된 게 끝나고서 나중에 구단에서도 팔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구단 홈경기장에 딱 갔을 때 뭔가 시나모롤이 와서 뭐 응원을 한다든지 야구장에 갔는데 그 티니핑이랑 최근에 기아 타이거즈랑 콜라보를 했는데 어린이날 때 티니핑이 시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에지 트윈스와 콜라보를 했던 그 강쥐 뭐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얼마 전에 그 시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울산 시나모롤 뭐 수원 한교동 각자의 캐릭터가 다 콜라보가 돼 있는데 막상 경기장에서는 그 캐릭터들의 흔적이나 그러니까. 움직임을 볼 수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 KBO 리그 구단들은 한 캐릭터하고만 하지 않던데요? 뭐 여러 캐릭터하고 다 LG 트윈스 예전 잔망루피랑도 네, 콜라보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잠실에 와 있어요. 그렇죠. 쭉 하는데 그러면서도 추가 캐릭터하고도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제가 알기로 그 마르는 강즈 캐릭터가 저도 경기장에서 이제 들은 정보라 정확하진 않지만 작년에도 콜라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LG 트윈스랑.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잠실 야구장 갔다 왔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르는 강즈가 LG 트윈스를 같이 응원하기에 왔습니다 하면서 더 많은 트윈스 팬분들의 환호를 유도하고 실제로 그 마르는 강즈 캐릭터가 와가지고 좀 가까운 거리긴 했지만 시구도 하고 박수도 받고 마지막 이기고 난 다음에 세레머니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응원단석에 단장 에도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좀 서서 막 율동도 하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팝업은 했는데
이게 왜 현장에는 없어? 그렇죠. 너무 일회성이다. 예, 맞아요. 좀 길게 좀 많이 보여달라. 어떻게 보면 팝업으로 관심을 딱 띄운 다음에, 네. 그치. 그래 와서 얘가 와서 시축도 하고, 그렇죠. 시축하고 그리고 가끔 뭐 N석이나 E석, W석 가서 이렇게 응원 유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여름엔 힘드시겠죠. 이게 타이 쓰시는 분 너무 힘드시겠지만 한여름은 좀 빼주고. 네, 해. 아유, 헬로키티 일본에 보내주자. 너무 힘드시겠지만 헬로키티가 FA 서울 경기장에 온다. 키티 보려고 오는 꼬마 팬이 없을까요? 여성 팬분이 없을까요? 아니라 네. 그 저희 집에 있는 그 학부모 한 분 이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으실 것 그거 같거든요. 괜찮다. 좀 활용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생각이 또 들어요.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떤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제 파니니 카드가 굉장히 잘 돼서 좀 든 생각인데 K리그 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디지털 카드가 연맹 차원에서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뽑아서 쓰는 카드도 재밌죠. 저도 파니니 카드 많이 구매해서 뜯어봤으니까. 근데 뭔가 디지털 카드도 따로 이제 앱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각 팀마다 명장면이 담겨 있는 카드들이 뽑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카드가 이제 뭐 등급별로 나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직접 내가 우리 구단의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해서 직접 뭔가 소장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연맹 차원에서도 그거를 카드를 디지털 카드로 팔고 각 구단 팬분들도 뭔가 그걸 좀 소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NBA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좀 참고해볼 만한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생각을 영상에 대한 그 고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만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맹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뭐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맹도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옛날 레전드 경기해서 뭐 예전 뭐 신태용 선수의 뭐 성남이라 시절 활약이나 뭐 예전 뭐 수원 울산 뭐 챔피언 결정전 때 서로 치고받았던 엄청난 뭐 명경기 이런 김병지의 그 헤더골. 그렇죠. 울산 포항 챔결처럼 그런 다양한 명장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카드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 카드로 그 명장면들을 카드에 담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드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각 팬분들이 파니니 카드 뽑는 것처럼 실제 온라인에서도 그 카드를 뽑고 내가 직접 그 카드를 소장하고 팬들끼리 거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좀 지금 류차장 이해 잘 안 되지 디지털 카드. 그래서 제가 거. 저거 듣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 생각났어요. 뭐가 마지막으로 그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고차원의 그거는 국가대표 유니폼이었거든요. 그 벨기에가 유로 2020인가 24에 그 어웨이 킷을 하늘색, 갈색 바지를 입었어요. 하늘색 티셔츠에 갈색 바지. 이게 뭐냐면 땡땡의 모험이라고 불어권에서 그러니까 벨기에 만화인데 프랑스에서까지 엄청나게 인기를 많았던 그 만화가 땡땡의 모험인데 땡땡의 모험에 땡땡이 입고 나오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한국이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가 다 알면 K리그라던가 아니면 국가대표팀이 원정 킷으로 한번 그걸 입는다. 정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계 조합이 하늘색 상의에 브라운 근데도 갈색이면은 진짜 소화하기 쉽지 않죠. 않은데. 근데 그게 그 우리 루카쿠가 입고 나오거든요. 나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원래 아시겠지만 벨기에 대표팀도 빨간색 상이잖아요. 빨간색이라서 그 레드 데블이랑 똑같아요. 뭐 디아블 후즈인데 원래 그게 제일 많이 팔리는데 이때는 원정 유니폼이 더 팔렸대요. 그리고 이게 오마주이기 때문에 IP를 산 게 아니에요. 오마주야 그냥 우리 오마주 한 거예요. 오마주. 그러니까 돈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다. 한국에도 그 많은 만화들이나 지금 웹툰들도 엄청나게 인기 있고 그게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밖에서 보기에는 와 쟤네 엄청난 짓이래. 일을 하고 있네. 만약에 이제 일본은 드래곤볼 유니폼 입는 거죠. 캡틴 츠바사를 입던가. 근데 우리는 한국은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저희가 생각하면 오징어 게임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징어 게임. 그런 거 뭐 우리가 전설의 뭐 메인 구단 이런 걸 입을 수는 없잖아요. 축구가.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거와 뭔가 만화에서도 가져온다면 그렇죠. 효과 괜찮지 한국도 않을까. 웹툰 강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웹툰에서 차용할 만한 캐릭터 되게 많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너무 좋은 게 지금 연맹에서도 어쨌든 이런 수익 다변화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연맹을 자주 가는 편인데 직원이 별로 없어요. 이 리그 규모에 비해 좀 더 있어야 돼. 근데 머리가 부족하단 나 말이야. 순간적으로 움찔했던 게 네.
아니 다들 밖으로 놀러 나가고 아니, 사무실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어진 제가 줄 볼 때는 알고. 직원이 좀 더 많아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되는데 이걸 머릿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거 보니,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연맹뿐만 아니라 음. 각 구단 프런트의 직원을 보잖아. 네. 더 처참해요. 아 당연하죠. 아니 근데 연맹부터 늘려야죠. 연맹 일단 늘리고 네. 근데 프런트는 제가 예산을 항상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하면서 우리 유튜브로 송출된다라고 하면 아마 댓글로도 이런 아이디어 많이 내주실 것 같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맹이 수익을 더 확대하는 사업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우리 드네요. KD의 역사적인 첫편. 저희 그 K무역 직원들이 수다 떠는 이걸 보시면서 이걸로 돈 벌면 됩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팬들이 알려준다. 예. 네. 댓글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십시오. 그럼 이거 권리를 어떻게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해요? 팬들이 그것까지 달라고 하겠습니까? 뭐. 네. 네. 아니 회계사인데 약간 네. 양아치. 저는 주셔야 돼요. 제 거 하시면 주셔야 됩니다. 연락해야죠. 네, 연락해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덕질, 팬덤 이거를 뭔가 이제 잘 끌어내서 우리 리그의 확장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잘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K리그 프로축구 연맹이 진행했던 IP 관련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새로 준비한 이 IP 또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정확히 이제 7월부터 디즈니의 주토피아2와 IP 콜라보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품들은 7월 중에 출시 예정이고 특히 꼬마 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귀여운 우리 K리그와 주토피아의 콜라보 많이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K리그 오리지널 IP를 활용한 트레이딩 카드와 보드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드 게임을 먼저 좀 보드게임. 보여드릴게요. 부루마블 좋아하시죠? 부루마블. 부루마블입니다. 서울올림픽 사야 되잖아. 서울올림픽. 블루마블 아닙니다. 부루마블. 부루마블. 부루마블인데 네. 이 부루마블 큰 박스로 되게 무겁거든요. 네.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면 네. 판이 있는데 이 판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부루마블 이 보드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박. 이렇게 이렇게 네. 부루마블. 각 구단별로 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목적지가 있죠. 포항 스틸러스, 김천상무, 부천 FC, 충북 청주, 뭐 수원 블루잉즈, 울산, 대구, 천안 다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K리그 구단 마스코트가 이렇게 잘 보이세요?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들어주시죠. 근데 사실은 저도 온전히 잘 모르는데 이름이라도 밑에 살짝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많네요. 네. 가이드를 해준다는 네. 느낌.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시드.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전까지 꽃이 됐다. 이 이름을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또 이재용, 또 이명철, 그쵸. 이재용, 유청, 차장. 근데 귀엽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귀여운데? 그렇죠. 또 마스코트가 친숙하게 느껴지면 신규 팬 유입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안 뛸 것 같은데?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이 칸을 굴러서 갑니다. 굴러서.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보드 게임 도블 K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블. 이것도 신기하게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겨 있죠. 이걸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드 한번 꺼내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왜 놀란 이유 저도 도움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 엠블렘이나 이 캐릭터를 모르면은 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게 사과인지 원래 원본 게임은 과일이거든요. 사과인지 배인지 딸기인지 알아야지 이걸 기억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할리갈리 같은 거. 그렇죠. 할리갈리도 할수 있죠. 딱 해서 네. 이거 딱 가린 다음에 뭐 대구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야 돼요. 지금 엠블럼이랑 마스코트랑 같이 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다 있는. 섞여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설명을 보시면 써있네. 팀 이름과 네. 그리고 마스코트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네. 이야. 그러니까 네, 이걸 적어줬습니다. 하다 보면 모든 구단들의 엠블렘과 캐릭터를 외우게 된다. 외우기까지는 유차장. 우리는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도블을 활용해서 지금 설명서에 보더라도 미니 게임을 총 5개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블 하나를 사도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이 무려 5가지나 된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여기서 사실은 이게 좀 저희 세대를 겨냥해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설명서의 글자 크기가 좀 작다. 돋보기를 첨부해 주시면 안경이라도 어떻게 좀. 아니 PDF 파일로 이렇게 늘려보면 돼요. 아마 가이드가 또 인터넷에 올라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참고해 따뜻한 주시고. 배려. 탑쌓기, 우물파기, 뜨거운 감자, 독이 든 선물, 새쌍둥이. 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마스코트를 눈에 익히시기에도 이게 굉장히 제가 좋으실 겁니다. 보드 게임을 최근에 자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도블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게임이고요. 유명해요. 근데 아. 좀 어린이들 이제 7세 뭐 미만 이하의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게임이어서 이게 자녀들한테 이제 좀 친숙하게 이 팀들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스로 될 것 같아요. 꼭 축구를 이제 꼭 매일 보지는 않더라도 근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취미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도블뿐만 아니라 아마 이거를 시작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드 게임 엄청 많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스며들게 하는 K리그의 약간 그러니까 일단은 저 게임을 그 런닝맨이랑 놀면 뭐하니랑 1박 2일 이런 데를 제가 봤을 때 유치원에 보급한다면 네. 지금 어린이들이 네. 정말요. 괜찮네. 아니 왜냐면 이제는 음. 아이들이 저 때문에 야구했잖아요. 우리는 애들 무조건 축구하거든요. 음. 이런까지 보급하면 그쵸. 네. 요즘에 축구 좋아하하는데 캐릭터가 그냥 눈에 축구의 나라를 익히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요즘 길에 나가면 어느 팀 좋아하세요? 토트넘이요, 맨유요, 레알이요, 바르사요. 그렇게 대답하던 분들이 이제 세대가 탁 뛰어넘으면 전 시드요. 아, 시리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블까지 이제 판매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올해도 돌아옵니다. 여름 되면 항상 생각나는 K리그 파니니 트레이딩 카드. 네, 파니니 카드도 있을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뭐 작년에 저는 이 파니니 카드 까는 재미로 좀 살았었거든요. 포장도 참 이쁘게 나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이제 2023년에 나왔던 K리그 40주년 기념 파니니인데 프리즘이에요.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때깔도 좋고 빛도 엄청나고 카드 이 그려져 있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선수 뽑힐 수 있는지, 그 내가 좋아하는 팀이 카드가 나오는지 그 재미로 이 프리즘 카드 까는 재미가 있을 텐데 올해도 새로운 파니니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리그를 우리가 어떻게 더 흥하게 할 것이냐. 재무적으로 네. K리그가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오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네. 우리 중에 숫자에 가장 밝은 우리 이재용 인턴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약간 뭔가 출발점이자 과도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기가 아닌가. 네.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이 IP 사업이라는 게 약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물을 줘야 싹을 틔고 꽃을 피우는 작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헬로키티나 마이멜로디 아시잖아요. 네. 이들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살이 넘었어요. 50살 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살리오라는 회사가 삼촌.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연일 매 수년째 최고치를 항상 찍고 있거든요. 그냥 IP가 하나 자리를 잡으면 거의 그냥 황금알을 낳는 어떤 닭이에요. 계속 알을 낳는 거, 황금알을 계속 낳는 거야.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IP 사업을 한국에서 잘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티니핑. 이제 티니핑 만든 삼지엔터라는 회사가 올해 주가가 9배가 올랐어요. 왜 그걸 지금 알려주셨어요? 9배. 저도 못 샀어요. 9배가 올랐어요. 작년에 만났어요. 늦었네. 그만큼 IP 사업이라는 게 한번 터지면은 무궁무진한 수익이 발생을 한다. 하지만 이제 삼지엔터 그 티니핑 만드는 회사가 그 주가 9배 오르기 직전까지 적자를 누적으로 860억을 봤어요. 그러니까 몇 년의 기간 동안요? 이제 그 티니핑이 나온 지 한 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4-5년 동안 800억 정도 적자를 봐야 이제 서광이 온다. 물론 이제 거기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하는 돈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5년보다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럼요. 언제 경우도 터질지 있잖아요. 몰라요. 근데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해서 작년에 영화 또 터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이비 붙어서 지금 터진 건데 K리그도 어떻게 보면 IP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물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반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에 달린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제 K리그가 지금 이제 수익 다변화 내지는 매출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가면 이런 캐릭터가 있고 저기 가면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5년 10년 쌓아가다 보면 여기서 터지면 K리그도 뭐 티니핑이나 산리오처럼 우상향하는 리그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좀 오래오래 좀 잊지 않고 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한데 사실 그 기다림은 노력과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팝업을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잠깐 안 됐다고 접지 말고. 그러니까 그 팝업의 네. 결과물들을 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사실 주토피아 팝업 7월 26일부터 네. 8월 초까지 더현대에서 하는 그 어떤 굿즈들도 그렇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게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캐릭터와의 콜라보도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옷도 편하고 아주 좋겠지만 거기에 더해지는 의미까지 있으면 아마 보다 더 밝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과 함께 7월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K리그 1, 2 네. 더 좋은 경기,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팬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K무역이 야심차게 준비한 K리그 팟캐스트 K데이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유 차장 네. 괜찮았나? 저는 벌써 후회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리가 나 혼자 빠지는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잘하니까 네. 다음에는 빼고 하시죠. 그럴까? 자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초특급 게스트를 한번 네. 기성용? 뭐 한번 하실까요? 자 우리 임대리 우리 K데이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너무 확 와닿았는데 아직 우리가 많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출세길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우리 회사에서 남아있는 것처럼 야심이 너무 커. K리그도 저는 꼭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MG 같지 않은데? 사회생활이 만렙이야. 우리 이재용 인턴. 예.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면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되게 재미있었고 특히 이제 그냥 뭐 우리 팀이 짱이네 뭐 누가 어떤 선수가 짱이네 이걸 넘어서서 리그 전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를 모아본다는 측면에서도 이 K데이가 되게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첫 회를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뜻깊었습니다. 사실 프로스포츠는 상품인데 우리가 이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특히 K리그가 40년 넘게 잘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노력들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 또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사실은 어떤 마케팅, IP, 뭐 콜라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K리그 관련해서 할 만한 얘기거리들이 중간중간에 몇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 또 K무역 유 차장이 아이디어를 잘 발전시킬 겁니다. 접니까? 부장이 할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해서 결제 올리면 네. 또 이렇게 보고 이제 류청 차장이 오늘은 어떤 거를 또 이렇게 딱 보고 비었네.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제목도 없어. 예. 자 K데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